이 시대의 열정맨 윤호윤호의 본명은 정윤호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예명 윤호윤호로 활동하고 있다. 윤호윤호의 윤호는 윤호를 쓰며 당시 사용하던 한 게임 아이디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윤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먼저 영어로 윤호, 당신을 알라라는 뜻으로 팀의 리더로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중국어 표기 발음에서 윤호의 뜻은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 예명과 어울리게 윤호윤호는 K-팝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두에게 자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열정 만수르는 윤호윤호를 대표하는 별명으로 열정 넘치는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별명이다. 윤호윤호는 노래, 춤, 무대, 예능, 봉사, 인터뷰, 연습,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항상 열정이 넘친다. 이미 탑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매사 100% 열정이 넘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은 윤호윤호에게 감명을 받았다. 길을 가다가 취준생이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기운 좀 불어넣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윤호윤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열정남이 되었다. 윤호윤호는 이러한 열정 캐릭터에 대해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열의만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순 없겠지만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용기가 될 순 있다고 믿어요. 제가 작은아마 힘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이고요 라고 답했다. 열정 만수르 윤호윤호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명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잠은 나중에도 평생 잘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금 아시죠?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냉탕에서 3초만 있어봐 적응돼. 우리 인생이 그래.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 긴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진심이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생에서 인생을 배워요. 오늘 하루를 특별히 살잖아? 그럼 인생이 특별해져.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창조할 수는 있다. 녹물부터 나온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받아들여라. 윤호윤호의 열정 명언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해시태그 나는 윤호윤호다 라는 윤호윤호 세뇌법이 유행할 정도로 큰 기감이 되고 있다. 윤호윤호는 덧니가 있었지만 데뷔 후 라미네이트로 교정을 했다. 교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이미지를 갖게 된 윤호윤호는 성형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윤호윤호는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아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밝히며 오로지 치아만 교정을 했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2006년 10월 14일 오후 9시경 여걸식스 촬영을 앞둔 윤호윤호는 안티가 건넨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본드가 가득 들어있던 음료수를 모르고 마시고 쓰러진 윤호윤호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다. 본드 성분 때문에 위벽과 식도가 심각하게 상한 윤호윤호는 한동안 역류성 증상에 위험할 정도였다고 한다. 본드 테러를 일으킨 안티가 남긴 쪽지에는 너 입 조심해라 데뷔 때부터 건방지더니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지 싫어서가 테러의 이유로 밝혀지자 윤호윤호는 두려움에 사람들의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난 윤호윤호는 테러 때와 같은 브랜드의 음료수를 두고 마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윤호윤호는 음료수를 마시며 점차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윤호윤호는 신체적 상해, 공황장애, 트라우마까지 테러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가해자가 자수를 하자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가 자신의 여동생과 나이가 같아서라고 전해진다. 윤호윤호는 바른생활 학생으로도 유명하다. 상당히 성실한 성격인 윤호윤호는 SM 연습생이 되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이돌 특성상 염색을 할 수밖에 없던 윤호윤호는 등교를 할 때면 검은색으로 톤 다운을 하고 다시 염색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무리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윤호윤호는 지각 한 번 없이 3년 개근상을 수상했다.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윤호윤호는 모교인 광일고등학교에 2011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으며 모교는 고마움을 담아서 학교 한켠에 윤호윤호의 동상까지 세웠다. 동방신기의 공연을 본 후 지금까지 내가 본 공연은 공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남성 팬까지 있을 정도로 윤호윤호는 열렬한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남자 아이돌 특성상 아무래도 공연에 남자가 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윤호윤호는 남성 팬에게 팬 서비스도 후하게 해준다고 한다. 윤호윤호의 잘 알려진 남성 팬으로는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의 공식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가 나이토 야스히로 등이 있다. 윤호윤호는 항상 후배 가수들에게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후배 사랑이 가득하다. 하성운에게는 형이 앨범 살게 성운아 무대 부셔라 하면서 열정을 전해줬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처음 앞둔 레드벨벳의 슬기에게는 무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한다. NCT 127의 태용은 연습생 때부터 우리를 봐주셨다. 군대에 가서도 우리를 모니터해주셨다고 밝혔으며 효연은 후배를 아끼는 윤호윤호를 차기 SM 이사로까지 예감한다고 전했다. 손호준은 윤호윤호와 같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로 휴대폰 뒷자리 번호를 맞출 정도로 절친이다. 손호준이 윤호윤호보다 2살 연상이지만 윤호윤호는 손호준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하게 아낀다. 실제로 윤호윤호가 없으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윤호윤호는 손호준이 굶주렸던 무명 시절에 변함없이 보살펴줬다. 10년에 가까운 무명 시절을 묵묵히 지원해준 윤호윤호에 대해 손호준은 그때 나를 아버지처럼 챙겨줬던 게 윤호윤호다. 그때는 빅스타인 윤호가 내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윤호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남다른 우정을 자랑하는 두 사람은 언젠가 각자 가정을 이루면 마을의 옆집에 구름다리를 놓고 살자고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윤호윤호는 팬들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에 윤호윤호 교육센터를 세워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윤호윤호 교육센터가 세워진 볼가탄가 지역은 가나 체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배우고 식사도 제공받는다고 알려졌다. 가나 학교뿐만 아니라 윤호윤호와 팬들은 윤호윤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도 도서관을 조성했다. 값비싼 선물은 받지 않겠다. 그 돈을 기부해 사회에 도움이 돼달라는 윤호윤호의 말에 팬들은 학교와 도서관 조성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부도 이어오고 있다. 윤호윤호는 결국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움직이게 되죠. 저 혼자였다면 절대 이뤄내지 못했을 결과예요 라고 밝히며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윤호윤호는 제1회 SM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댄스장 1위를 수상하며 SM에 캐스팅된다. 그러나 엄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수의 꿈을 반대해서 용돈까지 끊겼지만 윤호윤호는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상경해 SM 연습생이 됐다. 윤호윤호는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새벽반 제설 작업, 서빙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동원하며 연습생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당시 윤호윤호는 심지어 잠을 잘 곳이 없어 서울역이나 공원 벤치, 아파트 보일러실 같은 곳에서 노숙도 할 정도였다. 야외 노숙까지 하며 서울에서 연습을 한 후 새벽 기차를 타고 강주로 내려와 등교하며 학업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윤호윤호는 연습생 3년 만에 동방신기로 데뷔하는 데 성공했다. 데뷔 16년 만인 2019년에 솔로로 데뷔한 윤호윤호는 첫 앨범인 트루 컬러스가 전 세계 15개 지역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 후 두 번째 앨범 누아르로 컴백하면서 앨범에 담긴 6곡의 뮤직비디오를 전부 다 찍어서 공개했다. 영화 같은 윤호윤호의 삶을 그대로 녹여낸 이번 앨범에 대하여 윤호윤호는 제 가치관을 영화로 담은 앨범으로 제가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다. 팬분들에게 선물 보답하는 앨범이다 라고 밝혔다. 윤호윤호는 취미가 발명일 정도로 발명에 관심이 많다. 2014년에는 캡슐 장착이 가능한 이중컵을 특허 출원했으며 2020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스크를 특허 출원했다. 남다른 발명 열정은 발명왕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윤호윤호는 촬영 배터리가 모자랄 정도로 열의를 불태웠고 심지어 직접 개인 카메라를 들고 올 정도로 발명 광기를 보여줬다. 치킨무 포장, 스마트 침대, 자동머리 말리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윤호윤호는 발명왕을 통해 케이크를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개별 돌림판을 특허 출원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참고로 SBS 연예대상에서 선보인 특수제작 얼굴 마스크도 윤호윤호가 발명한 마스크다. 2015년 7월 26사단 군악대에 입대한 윤호윤호는 사격, 체력, 정신전력, 전투기량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달성해서 특급 전사의 영예까지 안을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보냈다. 실제로 군복무 시절 전문화사 부사관직 제의가 들어와서 소속사에 얘기했더니 본분을 잊지 마 라는 피드백을 들어 다시 본분을 찾아 돌아오게 됐다며 밝히기도 했다.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범 생활을 이어가는 윤호윤호는 미담도 자주 들려온다. 특히 첨당동 골목길에서 일어난 몸싸움을 직접 맞아가면서 온몸으로 60대 여성을 지킨 미담은 유명하다. 당시 목격자는 몸싸움 난 아저씨 아줌마 둘을 쳐맞아가면서 뜯어말리던 그 아무도 없었는데 넌 찐이더라 라면서 글을 올렸다. 윤호윤호는 여자분께서 60대 정도로 보였고 남자분이 40대 정도로 보였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손을 대고 있길래 어머니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제압했다. 경찰까지 불러서 잘 마무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1년 최강창민의 생일인 2월 18일에 KBS 뮤직뱅크에서 외로 무대를 선 윤호윤호는 도입부에서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를 외치며 무대를 시작했다. 그 후 7년 뒤 아는 형님의 출연에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알려진 윤호윤호의 생일 축하 방법은 현재 전 국민의 생일 축하 멘트가 됐다. 윤호윤호는 앞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쇼를 만들고 싶다고 전하며 결론은 제가 그려낸 세상을 근사하게 보여주는 거죠. 윤호윤호스럽게 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윤호윤호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열정적인 삶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 잡은 윤호윤호는 앞으로도 보여줄 모습들이 흘러넘칩니다. 매일이 기대되는 아티스트 윤호윤호에게 리스펙을 보내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